나의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송. 듣는 당신도 그랬으면 하는 방송. 목소리로 상상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다코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찾아오게 됐네요. 어쩌다 보니까 저번 방송이 11월 달에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11월 13일에 올라왔군요. 영화 룩백 리뷰 감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군요.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는 뭐 교인은 아니지만 이제 성탄절은 뭐 모두의 어떤 휴일, 축제가 된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반갑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요.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기도 하고, 또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 겸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겸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죠, 여러분. 11월 13일 방송이었으니까 지금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제가 웬만하면 정치적인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뭐 그래도 제가 그동안 했던 방송에서 어떤 약간의 뉘앙스 같은 것들은 좀 있었기 때문에 뭐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생각을 청취자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게 있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무튼 이 나라가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네. 12월 3일이었나요? 예, 그 비상계엄이 있던 밤에 저는 이게 참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이걸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참 머릿속이 좀 복잡한데, 저는 그날 친구가 서울에 일이 있어서 와서 친구랑 저녁을 먹고 친구를 공항에 배웅을 해주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꽤나 피곤한 날이었고, 그랬어서 평소보다 되게 일찍 좀 잠이 들었거든요. 10시? 10시 반? 그 부근쯤에서 잠을 좀 늦게 자는 편이었어서 좀 안 좋았는데,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날따라 피곤하기도 했고, 또 친구랑 늦게까지도 만나고 그랬어서 피곤했는지 이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는데, 그리고 쭉 자고 아침에 이제 평상시대로 이제 출근을 하기 위해서 눈을 떴죠. 알람 소리에 맞춰 눈을 떴는데 핸드폰 다음 어플에 알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 어플 같은 경우에는 알람이 잘 안 오거든요. 제가 주로 네이버 어플을 쓰기도 하고, 다음 앱에 알람이 왔다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뭔가 큰 사건이 있을 때, 큰 보도가 있을 때 오거나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뭔가 재난 문자라든지 재난 알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온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 어플을 봤는데 알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그 밤새 이제 난리가 났던 거예요. 계엄령이 나고 해제를 하고, 전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대체 내가 이거 뭘 보고 있나, 이 굉장히 이제 비현실적인, 이게 실감이 안 났어요. 네, 실감이 안 났고, 이 대체 밤사이 뭔 일이 있었던 거지?
그랬죠. 예. 그리고 그 실시간으로 그걸 계엄령을 선포하고 하는 거를 뉴스로 방송으로 보셨던 분들도 이거 딥페이크 아니야? 다들 비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2024년에 이 대한민국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평소대로 출근을 했고 갔더니 이제 회사에서 밤새 잠을 못 주무신 분들도 너무 많았고 밤새 이제 마음을 졸이셨던 거죠. 그랬어요. 그러고 하여튼 그날도 실감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뉴스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기도 했고 회사 분들은 이제 농담으로 저보고 이제 승리자다, 승자다 그렇게 이제 저희 흔히 하는 뭐 안 본 사람이 승자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런 농담도 하셨는데 제가 그러고 그날 돌아와서 회사를 끝나고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자는데 그날 밤부터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자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 아침부터 해서 뉴스를 팔로우를 하면서 뒤늦게 따라가면서 또 유튜브의 그 현장 상황, 국회 현장 상황 같은 것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공포스럽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오고 지금은 현재는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된 상태죠. 상태인데 그때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으니까 그날 밤부터 밤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겁이 나고 그래서 정말 잠을 제대로 못 잃었고 지금은 조금 적응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너무 무서워요. 무섭고 거의 뭐 네. 나라가 난리가 난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동료들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뭐 뉴스를 봐도 그렇고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국민들 대부분이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빨리 대통령이 탄핵이 돼야지만 뭔가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그 국민들의 민심이 모여서 14일 날 그렇게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었죠. 네. 되었고 아무튼 이 답답한 이 현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제 팟캐스트가 정치 팟캐스트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국가와 개인의 모든 문제를 다 통틀어서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가장 큰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담과 재밌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것이야말로 가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정치 얘기를 안 하고 싶었으나 저희 모두에게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를 해주시고 정치 얘기를 듣기 싫어하시는 청취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에 보셨다시피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연말 결산을 합니다. 연말 결산을 하기 위해서 방송을 켰고요. 뭔가 좀 두서가 없겠지만 쭉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올해 저의 연말 결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저번 에피소드 때 영화 룩백이 올해의 영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의 영화를 제가 두 개를 꼽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룩백과 로봇 드림 두 개의 영화고 두 영화 다 저를 눈물 짓게 했고 저는 항상 그 상실이라는 이야기의 어떤 핵심 주제 그 코드에 항상 마음이 반응을 하는 사람인데 로봇 드림도 사랑하는 이와의 상실 룩백도 사랑하던 존재에 대한 상실에 대한 얘기였는데 어, 상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실 이후에 또 새로운 어, 또 현재를 충실히 또 살아가고 미래를 향해 앞으로 또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제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고 룩백과 로봇들이 아직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려갔을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하더라도 아마 서울 같은 곳에서나 한두 관, 한 개, 두 개 상영관에서만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OTT로도 그렇고 혹은 영화관에서 재상영이 된다면 꼭 놓치지 말고 보시기를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영화 로봇 드림과 영화 룩백 이 두 가지가 올해의 영화 제가 뽑은 올해의 영화였습니다. 작년에는 그 박수 치는 효과음도 넣고 그랬는데 올해는 제가 그냥 치겠습니다. 와 자체 자체 수동 효과음으로 아날로그 효과음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순간들이 참 많죠. 올해의 순간이라고 하는 게 딱 한 가지를 올해 뭐라고 하면 보통 이제 대상 뽑듯이 이제 하나만 골라야 된다는 그런 약간 강박이 좀 느껴지긴 하는데 저는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제 방송을 쭉 들어주신 청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5월에 그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갔잖아요. 거기에 있었던 모든 순간들이 다 정말 저에게는 올해의 순간이었고 그리고 여기서도 빼놓을 수 없겠지만 그 비상계엄과 14일 탄핵소추안 가결이 됐던 그 순간도 정말 올해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끔찍한 악몽 같은 어, 결코 올해의 순간이 안 됐어야만 했던 일이긴 하지만 그것도 올해의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꼭 하나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 집회 현장에서 그 우리 10대, 20대, 30대 특히나 많은 여성분들이 본인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이돌 응원봉을 가지고 나오셔서 그거를 흔드시면서 형형색색 흔드시면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고 아이돌 음악을 부르면서 GD의 삐딱하게를 부르면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응원을 외치던 그 모습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올해의 순간이었다. 그렇게 뽑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40줄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욕을 하고 비판하던 기성세대가 전 이미 되었죠. 된 나이고 그래서 저는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 10대, 20대, 30대 여성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세상에 2024년에 계엄도 일어나는데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하였고 그래서 이건 되게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되게 미래에 대한 불안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래된 청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불안도도 높고 불안 때문에 상담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구나라는 이 현실을 제가 눈으로 목격하게 되면서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아이러니하게도 줄어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세상에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미래를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겠다. 이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거를 인지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뭔가 와닿는 경험을 이번에 좀 크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성공을 했으면 저희가 일상을 다 잃었겠죠. 제가 이런 방송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자유도 없었겠죠. 박탈이 됐겠죠, 아마도. 그리고 제가 이제 회사 출근할 때 저 회사 건물에 정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저희 회사 동료분이 나오셔서 막 이렇게 커피를 사러 가시는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발걸음이 이렇게 쫑쫑쫑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뒤에서 보고 있는데 그게 그 계엄이 있고 며칠 지나고 좀 지났을 거예요. 저번 주쯤이었나 그랬는데 뭔가 그 뒷모습을 보는데 아침에 갑자기 울컥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저 평화로운 저 모습을 잃을 뻔했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제 주위의 지인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상의 소중함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다고. 이 하루하루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이 나라에서 산다는 이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말씀하시던데 정말 저도 그걸 깨달은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주어진 이 현재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이번에 이 일을 겪고 나서 제가 한국 현대사 책을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데 이게 학창 시절 때 그런 현대사 책을 읽고 뭐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소위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 민주화 운동을 하시던 분들의 그 희생의 덕을 본 세대거든요.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이게 뭔가 당연히 주어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구나. 이 세상에 21세기 2024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나쁜 생각을 꿍꿍이를 가지고 꿈꾸는 존재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애써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저는 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고 그래서 현대사 책을 사서 현대사 책을 읽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역사를 겪고 와서 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지식과 알미 있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구입하게 되었고 서점 들어가니까 헌법에 관련된 책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헌법 관련된 책을 읽어보고 싶고 그리고 법에 대한 법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예. 이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이 변호사, 판사, 검사 출신의 많은 국회의원들과 또 그쪽으로 이제
그 법과 관련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은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헌법 관련된 연구하시던 연구학자분들도 그렇고, 이 정말 이 절체절명이 중요한 순간에 이 법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실생활에 살면서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뭐 경찰서에 갈 일도 없고, 법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진지하게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잘 없잖아요. 뭐 교통법이란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득을 대고 잘 아니까 그걸 잘 지키면서 살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아, 법이란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죠? 저는 항상 말을 하면서 방향을 잃는데 여튼 올해의 그 순간, 그 어린 나이 때 그 여성분들이 응원봉을 흔들면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탄핵을 외치고 구속을 외치던 그 장면이 너무 뭉클했고, 영상을 보면서 수없이 눈물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너무 정말 감사하고, 민주주의의 미래는 밝다. 그런 희망과 확신도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순간으로 그 순간을 뽑았고요. 순간이 또 많네요. 이 간단하게 써놓은 게 있는데, 그 계엄령이 선포가 됐을 때 그 국회 군인들이 그 장갑차를 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 군인들과 그 장갑차를 온몸으로 맨몸으로 막아내신 시민들, 그분들에게도 정말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올해의 순간이었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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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서 참으로 다행이다. 정말 큰, 이미 이 일이 벌어진 것도 비극이지만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면 정말 씻을 수 없는 역사의 비극으로 남을 뻔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네.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거기 나서셨던 시민분들, 이 내란 사태가 진정이 되고 정말 그분들은 국가에서 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정말 훈장을 드려야 된다. 저는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좀 슬픈 소식이 있었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룹인 전람회의 그 베이시스트인 서덕욱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방송에서 꼭 하고 싶었고, 정말 어린 나이에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프고, 어릴 때 이렇게 즐겨 듣고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던 뮤지션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떠나가는 모습을 보는 게, 이것도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도 전해드리고 싶었고, 저는 전람회 노래 중에 졸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노래방에 가서는 취중진담이나 기억의 습작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저는 졸업이란 노래가 참 떠나가신 서동욱 님한테 보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가사에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튼 좋은 곳에 가시길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뭔가 큰일이 이렇게 많아서 그런지 올해의 순간들로 제가 여행 갔던 다양한 순간들에 대해서 써뒀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소중한 기억들이지만 지금 방송으로 이것들을 주저리 얘기하는 게 뭔가 좀 약간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얘기지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더 올해의 순간이고 올해의 중요한 일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거창하게 얘기하고 뭔가를 가르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많이 공부를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접하고 그리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소중함을 몰랐다고 해야 되나? 근데 생각을 하지 않고도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지만 그건 정말 이상적인 얘기겠죠. 저의 바람일 뿐이고 그런 세상이 저의 다음 세대 그 후세에도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건 이상적인 얘기겠죠. 현실은 현실이니까. 현실에서는 참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 저부터 많이 공부를 하고 정치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뉴스라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우리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인가 반하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줄 사람들을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잘 뽑아야 한다. 라는 당연한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겠지만 어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 정치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고 참 좋은 날인데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기분이 안 나는 크리스마스는 처음이다. 참 그러네요. 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일상에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곁에 없다면 전화라도 카톡이라도 한 통 하시고요.
혼자 계시는 분들도 혼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즐거울 수 있는 맛있는 음식 혹은 재미난 것들 즐기시면서 내일 크리스마스 날은 휴일이니까 정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시끄럽고 그렇긴 하지만 이 국민들의 이 시민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정말 잘 해결이 되리라 저는 믿고요. 그 과정에서 관심을 놓지 말고 우리 끝까지 주목을 하자고요. 주목을 하고 그럼에도 나의 일상은 또 소중한 일상에서 작은 행복 놓치지 마시고 잠 일찍 주무시고 잠이 깊게 안 오더라도 꼭 제 시간에 누워서 주무시고 밥 잘 챙겨 드시고 운동하시고 나가서 걸으시고 해도 보시고 밤에 달도 보시고 친구도 만나시고 시원한 커피도 드시고 치킨도 드시고 그런 또 재미난 책도 읽으시고 OTT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드라마, 유튜브 재미난 것들도 즐기시면서 보시고 그렇게 일상을 잘 유지해 나갑시다. 건강 챙기시고 날이 추우니까 감기 안 들게 건강 잘 챙기시고 시민들이 우리들이 건강을 잘 지켜야지 끝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나요? 저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데 오랫동안 들으셨던 분들이 아직도 제 방송을 찾아주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떠나가실 것 같다라는 두려움은 있었는데요. 그래도 뭐랄까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고 차근차근 제가 계획했던 것들의 실행들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 행여 저의 안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안부가 궁금합니다. 인다코가 한 달에 한 번만 방송을 올려서 너무 아프다, 힘들다 이런 분들은 없으시겠죠? 조금 더 뭔가 좀 더 제가 뭔가 안정이 되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이상으로 한 달에 2번 격주로 방송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러지 않을 테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방송을 이렇게 올라올 때 그냥 뜻하지 않은 어떤 행운처럼 즐겨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하도 녹음을 안 해가지고 끝인사를 봐야 돼요. 끝인사를 내가 어떻게 했지?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했나요? 20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방송을 보내드렸고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해 다가올 2025년 새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건강하시고 여러분에게 뜻하지 않은 행운들이 많이 찾아오시길 저도 마음으로 간절히 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약속을 드려야겠네요. 1월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